경북도에서 이것을 2월 19일 최초 우리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오늘 만 한 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오늘까지 1,14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만이 나올 때는 122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자리 숫자로 갔다가 오늘은 다시 두 자리 숫자로 갔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대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대로 더 계속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나라에서 추경을 해가 실시를 하지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처하는 취약계층, 그러면 살기가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는 생계 자금을 했는데 재난이 당해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북도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긴급 생활 지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의원님과 도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또 행복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님이 와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18명이 증가되어 누적 1,140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18명은 경산에 7명, 경주 7명, 김천, 의성, 칠곡, 청도가 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완치 후에 재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1995년생인데 예천 사람인데 3월 1일 날 확진이 되어서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다가 3월 10일 날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예방적 검사를 일주일 있다 다시 하니까 3월 17일 날 양성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청송 손해별의 생활치료설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경주에서는 한 식당에서 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경주 세무서 직원 4명과 일반인 1명, 식당 운영자가 확진됐는데 누가 최초의 전파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 날 경주 세무서 직원 4명이 경주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 4명과 식당 주인이 확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식사를 간 3월 13일 날 식당을 방문했던 1951년생도 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무서 직원들은 대부분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28세에서 31세. 이 건강한 분들이 한 식당에 식사하고 나서 모두 확진이 되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단체로 식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식사하시더라도 한 줄로 서서 이야기하고 마주보지 않고 한쪽을 바라보는 이런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천지 신도의 자녀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김천에서는 1990년생인데 부모가 신천지였는데 아버지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어제 확진이 되었고 2001년생 남자 경산 이건 엄마가 신천지였는데 엄마가 3월 4일 날 확진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증상으로 있다가 3월 17일 날 검진을 다시 하니까 어제 확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9년생 11살짜리인데 경산에 여기도 엄마가 신천지였는데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모든 확진자 가족들이 계속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린 요양원에서 또 한 명이 추가되었고 요양원은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확진이 된 데는 계속 확진이 됩니다.
어제 3개 의료원 및 동국대 경주병원에 7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14명을 입소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15명이 격리 상태로 있는데 아직도 병원이 453병상이 남아있고 생활치료센터도 390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선별해서 생활치료실이든 병원이든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완치 환자 34명이 나왔습니다. 빠른 사람은 3일 만에 완치가 되었고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은 28일이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완치자는 총 259명입니다. 어제 또 2명이 사망해서 사망자는 26명이 되었습니다. 청도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2017년부터 군립노인요양병원에 계셨는데 5번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 괜찮았는데 발열도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 5번 검사를 괜찮았는데 3월 18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시 검체를 하니까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 거주 52세 남성은 3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대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해가 있었습니다. 2월 25일 날 확진이 되어서 칠곡대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부정맥, 경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그런 상태로 계셨던 분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우리 경산에 있는 고등학생인데 3월 10일 날 발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병원도 가고 조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3월 13일 날 열이 너무 높아서 영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해도 한 6차례까지 검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7차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3월 18일 날 급성폐로로 사망했는데 그 결과도 돌아가시기 전에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진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니까 소변까지 조사하니까 소변에서 약하게 양성이 나왔다. 이래서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검체를 해가지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젊은 17세 고등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13일 날 병원에서 5일 만에 사망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결론이 나면은 매우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될 걸로. 최초의 고등학생 최연소 사망자가 되는데 제발 코로나가 아니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관리는 정말 젊고 나이가 들고 간에 다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봉합 푸른 요양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푸른 요양원 4명이 추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요양원은 117명 중 64명이 감염이 되었고 3명이 사망했고 1명이 완치되었습니다. 환자 60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나머지 53명은 음성인데 50명은 시설 병원 자택 격리되어 있고 2명은 격리 해제됐고 1명은 기저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요양원은 이제 모두 병원으로 다 보내고 자가 격리하고 그 자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요양원에 감염이 되면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요양원 저들이 코트 격리한 것이 지금에 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저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